자, 공동작업 샵2의 17페이지 C3 VS 코드. 지금 이클립스 학생이 여기까지 작업을 했어요. Git 테스트 2 이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병합해서 이렇게 푸시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학생 B가 VS 코드에서 가져와야지. 여기까지 이클립스 학생이 한 것을 두 번째 학생이 VS 코드에서 풀내서 가져올 거예요. 자, 가져오는 거 합시다. 그러면 스튜던트 B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하던 git 테스트 2 디렉토리 만들어뒀던 거 지난번에 실습하던 거 있죠. 여기로 가서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어야죠. 그 여는 명령이 이거죠. 코드 마이너스 R 코드 대시 R 하면 현재 디렉토리가 이렇게 열려요. 오케이. 자, 여기서 상황을 봅시다. 먼저 작업을 하기 전에 상황은 git 스테이터스 하면 뭐 수정된 파일 없고, 그쵸? 뭐 커밋할 것도 수정된 거 없단 말이에요. 워킹 트리 클린 이 말이 수정된 파일 없단 얘기예요. 클린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수정된 파일 없다. 이게 수정된 게 없으니까 커밋할 것도 없지. Nothing to commit. 자, 그리고 git log 대시 그래프 대시 데이트 대시 오더. 이게 커밋 목록 보는 명령이죠. 못 나왔구나. 그래프. 지금 이게 여기 이 화면 빛 제일 끝에 콜론이 보이죠? 이게 화면 더 볼 게 있는데 아직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화살표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화살표 키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main.java 수정. 이게 지금 한글이 수정점? 내가 오타냈나? 아무튼 main.java 수정. 여기 커밋까지. 즉, 여기. 지금 여기까지가 있는 거죠. 지금 두 번째 학생은. 그리고 지난번에 이클립스 학생이 만들어서 푸시했던 헬로 클래스 수정, 그 다음에 merge 이거 두 개는 없는 거죠.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공동작업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공동작업 시나리오 한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클립스 학생이 헬로 클래스 수정해가지고 또 merge해서 푸시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클립스 학생이 끝났지만 작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푸시까지 했죠. 그런데 공동작업이라면 실제로 두 학생이 작업했다면 안 기다리고 이클립스 학생이 헬로 클래스 수정 이거 커밋 작업하고 있는 도중에 두 번째 학생도 같이 따로 작업을 한 거지. 안 기다리고.
자, 그걸 지금 시뮬레이션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올라갔으니까 풀 하는 게 맞지만, 근데 그러면 기다렸다가 풀 한 다음에 다음 작업하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마치 공동 작업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음 주 시험 볼 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풀 하면 안 돼. 강의 그 시험 문제 이렇게 하라라고 적혀 있을 때 그 풀 하라고 할 때만 해야 돼요. 지금은 왜 지금 풀 하지 말고 하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뭘 흉내내려고 하냐면 이클립스 학생이 헬로 클래스 수정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아직 그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그 VS 코드 학생도 놀지 않고 어떤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그걸 흉내내려고 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풀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기다린 거지. 이해되죠? 우리 그 다음 주에 볼 시험도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해야 돼요. 공동 작업을 해야 이게 분기가 그거야. 이거 분기가 한 학생은 이거 만들었고 다른 학생은 이거 만들었고 둘 다 끝난 다음에 병합했고 또 이렇게 분기가 일어나는 이유가 안 기다리고 둘이 각자 따로따로 만들어서 합치고 따로따로 만들어서 합치고 그러면 이렇게 분기 병합 구조가 나오고 다음 주에 시험 볼 때 이걸 봐요. 그래서 분기 병합 구조가 없으면 거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 감점이야. 크게 감점이에요. 그건 사소한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작업 하려면 뭐냐면 여기서 근데 사실은 우리는 흉내내는 거지 진짜 공동작업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미 올라갔잖아 지금. 실제로 공동작업이라면 헬로 클래스 수정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다른 작업을 둘이 이게 지금 여기 옛날에 했던 거 메인 메소드 수정 작업을 하고 이거 끝나기도 전에 다른 학생이 헬로 클래스 메시지 멤버 변수 추가 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동시에 하고 누가 먼저 끝날지 모르는 거지. 아무튼 둘 다 끝나면 병합. 그래서 분기 병합이야. 근데 우리는 실제 두 명이 아니고 혼자 하잖아. 혼자 하니까 사실은 메인 메소드 수정 먼저 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헬로 클래스 메시지 멤버 변수 추가 작업해서 올리고 해서 병합을 한 거죠. 근데 주의할 점. 이때 그러니까 메인 메소드 수정 작업이 끝나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이 작업을 흉내내서 할 때 그걸 메인 메소드 수정 작업 올린 걸 받아가지고 가면 안 돼. 그러면 헬로 클래스 수정의 부모가 받아서 했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 수정이 부모가 되지. 그럼 병합이 아니지. 이 말 이해돼요? 이 말 이해 못하면은 다음 주 시험이 이렇게 벌어지고 병합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나올 거예요. 커밋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나오면은 100점 만점에 50점 감점이에요. 왜냐면 공동작업이 아니니까. 자, 이 말을 꼭 이해했기를 바래요. 지금 공동작업 샵 1, 공동작업 샵 2 시나리오가 바로 그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순간이야. 여기서 풀 해버리면 공동작업이 아닌 거야. A 학생이 여기까지 끝난 걸 기다렸다가 이어서 한 거야. 풀을 하면. 그러면 분기가 안 일어나고 직선이 돼요. 그래서 풀 하지 않고 이클립스 학생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동시에 hello.java를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풀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해야 돼. 여기서 그냥 하면 지금 하려는 작업의 부모는 main.java 수정 이게 부모가 되죠. 이게 부모가 되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풀 해버리면 이게 다운로드가 되니까 자, 그 다음 하는 작업은 이게 부모가 돼. 여기가. 근데 지금 풀 안 하면 다운로드 안 하면 풀이 다운로드죠. 그럼 지금 선두가 로컬 리포지토리의 선두가 main.java 수정이야. 이거야 이거. 그래서 즉 다운로드 풀 안 하고 작업을 하면 얘가 부모가 돼서 여기서 분기가 만들어져요. 이해돼? 이걸 이해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구조를 이해하라고. 이런 구조 이해 못
하고 그냥 얼렁뚱땅 하면 학점도 나쁘지만 무엇보다도 회사 가서 사수하고 팀장이 화내. 이 한심한 새끼하고 화내요. 왜냐면 팀 리포지토리를 망치니까. 꼭 이해하기를 바래요. 코딩 못해서 개발자가 코딩 못해서 그 팀장한테 혼나는 건 그럴 수 있어도 깃 사용 못한다고 혼나는 건 좀 그렇잖아. 억울하잖아. 꼭 이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 이해하기 바라고. 자, 오케이. 그래서 지금 헤드가 선두가 내 로컬 리포지토리의 헤드가 메인.자바 자바 수정이니까 지금 새로 만드는 커밋의 부모는 메인.자바 자바 수정이 돼요. 이 헤드의 자식으로 만들어져. 자, 이렇게 상황을 꼭 이해하고 여러분이 시험 볼 때 100점 맞으려면은 이 상황 구조를 이해하고 작업을 하세요. 즉 이런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이 커밋들의 이 그래프 구조가. 그래서 집에서 실습 따라하면서 공부할 때도 커밋 구조를 그려가면서 이게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겠구나 그걸 끊임없이 확인해가면서 작업을 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서론이고 합시다. 헬로.자바 수정. 또 실습시험 볼 때 중요한 거. 또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전체를 복붙하지 마요. 전체 복붙하면 공백이나 줄바꿈 문자가 틀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백이나 줄바꿈 문자가 틀어진 것도 수정한 거야.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야. 회사 가서도 다른 팀원이 개발한 코드를 그냥 무심코 막 내 마음대로 건드려서 수정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매너 없는 행동이고 혼나요. 딱 내가 수정해야 되는 코드 그 부분만 딱 수정해야 돼요. 이 다음 주 실습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여기만 수정해라 라고 색을 칠해줄 거예요. 딱 그것만 수정해야지 여기저기 건들면은 아무거나 건들면 이 구조가 틀어져요. 자, 그래서 딱 이 부분만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고. 오케이. 여기만 딱 이렇게 수정을 하고. 메인.자바에서 이 색칠한 부분만 딱 정확히 그 부분만 수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면 출력 방법 수정 커밋. 오케이. 하고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다 체인지스들을 올려주고 커밋. 그러면 다시 로그를 봅시다. git 로그 대시 그래프 대시 데이트 대시 오더. 이렇게 보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메인.자바 수정을 부모로 새 커밋이 만들어졌죠. 즉,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VS 코드 학생은 로컬 리포지토리에 아까 여기까지만 있었어. 이렇게만 있었어요. 뭐가 없냐면 A 학생이 만든 헬로 클래스 수정과 그 병합 이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A 학생이 저 헬로 클래스 수정 또는 병합 그걸 해서 리모트에 푸시하기 할 때까지 안 기다리고 지금 같이 그냥 동시에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지. 그런데 동시에 작업은 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A 학생이 먼저 푸시했어.
그러면 이제 뒤늦게 약간의 간발의 차이로 늦게 B학생이 방금 이 출력 방법 수정, 화면 출력 방법 수정 이거 만들어 가지고 커밋했고 푸시하려고 하면 실패하겠죠. 왜 실패하냐면 푸시가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여기 자, 여기 써 있죠. 힌트에 그 rejected 됐다. 왜? Because the remote contains work that you do not have locally. 네가 로컬에 갖고 있지 않은 아직 안 내려받은 그런 work가 커밋이죠. 커밋이 리모트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푸시하기 전에 git 풀 먼저 해라. 자, 이거예요. 푸시가 리젝트 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지금 새로 올라온 커밋이 있으니까 그 풀부터 해. 풀 안 하고 푸시 먼저 할 수 없다. 이게 푸시가 리젝트 되는 이유예요. 풀 해야죠. git 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git 풀 하면 먼저 git 풀은 다운로드하고 git 패치 플러스 git merge 두 명령을 동시에 순서대로 하는 게 git 풀이야. 그래서 git 패치하면 이 헬로 클래스 수정, 그 다음에 병합, merge branch 이거 두 개가 다운로드 돼요. 어디에? 로컬에. 그래서 여기서 여기 선 이렇게 뻗어나와서 헬로 클래스 수정, 병합 브랜치가 다운로드가 되겠지.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뀌죠. 깃풀. 깃풀 해서 다운로드가 됐고 여기까지가 다운로드야. 요거 두 개가 다운로드 됐죠. 이거 두 개가. 그리고 이게 깃 패치예요. 여기까지가 깃 패치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깃풀은 깃 패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쿠. 다시 그 git 패치 git 풀은 git 패치 플러스 git merge인데 패치하면 다운로드만 이거 두 개가 패치됐어요. 다운로드 됐어요. 그 다음에 git merge 이거 두 개를 병합을 시도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git merge. 그래서 여기 보면 언제나 git 명령 뒤에는 문구를 잘 봐야 돼. 특히 마지막 두세 줄은 꼭 봐야 되는데 여기에 merge한다, git 풀 다음에, 즉, git 패치하고, 여기, 이 부분이 git 패치야. git 패치는 성공했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 부분, git merge를 했는데, merge 하다가 컴플리트가 났죠. 그래서 자동 병합이, merge가 성공했으면 여기 병합 커밋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병합 커밋이 안 만들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소스 코드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도 이렇게 약간 빨간색 파일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여기 느낌표도 있고 여기 그리고 그 빨간 표시되는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어느 줄에서 merge conflict는 줄 단위로 난다고 그랬죠. 두 컴이 돼서 동시에 이쪽 그러니까 방금 헤드 커밋이 내가 만든 커밋이에요. 내가 만든 선두 커밋 그게 헤드야. 내가 만든 게 이거 두 줄이고 그다음 그 똑같은 줄을 그 동료가 만든 커밋 이게 지금 그 동료가 만든 커밋의 해쉬예요. 커밋 해쉬. 에서는 이렇게 두 줄. 자, 둘 다 똑같은 줄을 이렇게 둘 다 수정했다. 이게 컨플릭트야. 그럼 뭐가 맞는지 기스는 모르지. 인공지능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건 뭐가 맞는지 사람이 보고 판단해서 합쳐야 돼요.
hello 자바는 잘 병합됐어요. 이 부분이 병합됐어요. 이 부분이 추가됐지. 그런데 merge 메인.자바에서 merge conflict가 발생했어요. 헤드가 의미하는 게 내가 만든 최신 커밋. 그리고 아래가 팀 동료가 만든 커밋. 이 커밋 해시. 그리고 팀 동료는 이렇게 구현했고 나는 이렇게 구현했고 그러면 이 커밋을 누가 만든지 봐야지 누가 만들었는지 627 요 커밋 이 경우는 자, 여기 26163F 내 경우는 그 커밋 해시가 26163F죠. 그러면 여기서 git log 해시 그래프 26763 커밋이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여기 팀 동료가 만든 26163 요 커밋 해시로 로그에서 그 해시의 커밋을 봤는데 안 보여. 왜 안 보이냐면 병합 실패했을 때 뭐가 실패했는지 보려면은 그때는 이게 아니고 하나 옵션을 더 붙여야 돼요. 레프 로그 병합 실패했을 때 병합 실패한 동료 커밋을 보려면은 대시 레프 로그까지 붙여줘야 보여요. 그러면 여기 보이죠. 그리고 요 막대기 요 지금 대시 그래프로 그려진 요 선이 요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여기서 이렇게 그려준 거야. 또는 이 그래프를 여기서도 볼 수 있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그려줘. 여기도 그래프가 있죠. 여기서 봐도 되지, 사실은. 여기서 봐도 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 어떤 커밋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여기 해시 보이죠? 2616 여기 이거 해시 보이죠? 26163F 지금 26163 요게 지금 내 경우에 병합 충돌난 팀 동료 커밋의 해시가 26163F인데 여기서 봐도 되죠? 여기 26163F 보이죠? 그리고 여기 그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 보이죠? 자,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 창에서 볼 수도 있고 근데 나는 터미널을 선호해. 이 명령으로 여기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 이름 있고 그럼 이제 저 팀 동료한테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수정할까 서로 협의를 해야죠. 협의한 다음에 이렇게 수정하자라고 두 사람이 합의를 하면 그 합의된 내용대로 수정을 하고 수정한 다음에 이제 커밋 병합 실패했을 경우는 이렇게 병합 실패낸 부분을 이렇게 합의해서 수정한 다음에 다시 커밋을 해야 돼요. 커밋 창 열어보면 이렇게 있고 먼저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이렇게 올려주고 나서 여기다 뭐 메시지 더 입력할 거 있으면 입력하고 뭐 더 추가로 입력할 메시지 없다 그러면 그냥 컨티뉴만 누르면 되죠. 컨티뉴 누르면 커밋이 돼요.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 병합 커밋이 수동으로 만들어졌죠. 자, 아까 시작할 때 말했듯이
요거 만들고 나서 풀 하면서 병합이 된 거라서, 이거 화면 출력 방법 수정, 요걸 만들고 나서 풀 하니까 그때 얘가 다운로드 돼서 병합된 거예요. 근데 깜빡하고 실수로 여러분이 다음 주 구현시험 볼 때 화면 출력 방법 수정 만들기도 전에 풀부터 먼저 하면, 그래서 얘가 다운로드 되면 얘가 얘의 자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럼 병합도 안 만들어지지. 그렇게 다음 주에 만들면은 50점 감점이에요. 그 감점이 크니까 꼭 분기 병합, 분기 병합 이 시나리오를 잘 이해하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내가 그려준 거고, 실제 개발할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보여져요. 그래서 요 그래프랑,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그려주는 이 그래프랑, 내가 그려준 그래프를 먼저 이해하고 나서 이 그림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요 그래프가 사실은 이거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좀 이해하기 어렵게 그려져 있죠. 먼저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거랑 이 그림이 맞는지도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렇게 하기 바래요. 그 다음에 요 그림도 사실은 요 그림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요 그림을 좀 압축해서, 참, 요건 좀 이렇게 길게 그려줘 쓴 거고, 여기는 좀 압축돼 있어서 사실은 이쪽이 요 오른쪽 터미널보다는 이쪽이 압축돼 있어서 좀 보기 좀 편하죠. 근데 똑같은 거야. 잘 보면 거의 똑같아요. 세로로 얘는 터미널 쪽은 세로로 길게 느렸고, 얘는 그냥 한 줄씩 한 줄씩 압축했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이제 노란색 두 개 만들었으니까 푸시 해야죠. 자, 여기 이 창에서 벗어나는 건 Q 키 누르면 돼요. 여기 Q 누르면 벗어나서 프롬프트가 나와요. 여기서 git push 하면 이렇게 올라가죠. git log graph. 요 그림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그림을 압축한 게 요거. 이쪽을 먼저 이해를 하세요. 압축돼 있어서 이쪽이 보기 편하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그림. 여기 그래프 그림. 자, 그 다음은 뭐 간단해요. 자, A 학생도 방금 B 학생이 올린 거 git tool에서 왜 일로 안 가지? 이렇게. git tool 하면 여기 fast forward git tool 했을 때 마지막 한 두세 줄을 꼭 봐야 되는데 merge 아니면 fast forward 아니면 conflict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conflict는 방금 봤고 병합 충돌 난 거고 병합 성공했으면 여기에 뭐 merge 어쩌고 나와요. 병합 성공했으면 merge
병합 실패했으면 conflict. 그다음에 fast forward는 뭐냐? 병합할 게 없다. 그냥 다운로드만 받고 끝이 fast forward. 왜 병합할 게 없냐면 만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팀 동료가 만든 거 다운로드만 하고 끝. 내가 만든 게 없어서 병합할 것도 없죠. 이게 fast forward. 즉 지금 이거 두 개만 다운로드하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다운로드하고 끝이고 병합할 건 없죠. 그새 A 학생, 이클립스 학생이 그 사이에 또 만든 게 없으니까. 그게 fast forward다. 자, 이거 또 외우세요. git 풀 했을 때 마지막 줄에 보면 그 결과 words 어쩌고라는 단어가 보이던가 이것처럼 fast forward라는 단어가 보이던가 아니면 conflict라는 단어가 보이던가 셋 중에 하나야. 자, fast forward. 내가 만든 건 없고 팀 동료가 만든 새 커밋 다운로드만 하고 끝났다. 이게 fast forward. 그리고 merge라고 나오는 거. 그것은 팀 동료가 만든 거 다운로드 했고 내가 만든 커밋이랑 병합했다. 이게 merge 어쩌고 나와요. 그리고 conflict. 그 병합하려다가 실패한 경우. 자, 이 노란색, 이게 공동작업이에요. 둘이 동시에 각자 한 명은 이거 만들고 한 명은 이거 만든 다음에 둘 다 끝나면 병합. 또 한 명은 이거 만들고 또 한 명은 이거 만들고 또 병합. 병합하고 있는 와중에 또 안 놀고 또 이거 만들고 또 병합. 자, 이게 이렇게 기술 이용해서 각자 따로따로 놀지도 않고 열심히 개발하고 개발하고 병합하고 이게 기술 이용한 공동 팀 프로젝트 작업이에요. 그래서 팀원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이런 시나리오 잘 이해 못하고 그 리포지토리를 망치면 같은 팀원들 정말 짜증나지. 그래서 꼭 잘 이해하기 바래요. 요약도 읽어보기 바라고 잠깐 실습을 합시다. 리모트 리포지토리 그 백업 및 복구. 이거 구현시험 볼 때도 유용한 팁이에요. 잘 들어두세요. 자, 어떤 실수로 git 리포지토리가 내가 실수했다. 그래서 망쳤다. 자, 이럴 때 그 고수라면 git 고급 명령을 이용해서 undo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 그래프 구조를 망쳤다는 게 그래프 구조가 의도대로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 그래프 구조를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는 고급 명령이 git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망쳤다면 그건 완전 초보인데 이 수업 내용도 실수 없이 따라 못하는 완전 초보가 고급 명령을 이해해가지고 그걸 그 고급 명령으로 복구한다. 사실상 불가능해. 그래서 여러분이 git 실습하다가 망쳤다. git 실습하다가 망치는 실력으로 복구 불가능해요. 고수는 가능하지만. 그런 고급 명령으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의 학생이라면 실수도 안 하겠지. 그래서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런 망쳤을 때 여러분 아주 생초보 수준에서는 어떻게 복구하느냐? 쉬운 방법은 뭐냐? 그 로컬 리포지토리가 그 워킹 트리, 즉 프로젝트 디렉토리의 .git 디렉토리, 이게 로컬 리포지토리죠. 이 로컬 리포지토리에 있는 내용이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백업하면 돼. 얘만. 어떻게 백업? 집 압축하면 그게 백업이지. 집 압축해 두면 돼요. 그럼 어떻게 복구하면 되느냐? 망가진 로컬 리포지토리 지워버리고 백업해 둔 거 다시 압축 풀면 되죠. 그러면 압축했던 시점으로 로컬 리포지토리가 되돌아가는 거지. 간단하잖아. 그래서 로컬 리포지토리는 그냥 압축해 뒀다가 망치면 지우고 압축해 둔 거 압축 푼다. 이 간단하고 이게 사실은 .git 디렉토리만 압축하지 말고 아예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통째로 압축하면
프로젝트 디렉토리 안에 .git도 들어있으니까. 망쳤다. 그럼 프로젝트 디렉토리 지우고 압축했던 프로젝트 디렉토리 다시 압축 풀면 소스 코드도 압축했던 시점으로 다 되돌아가고 .git 로컬 리포지토리도 압축했던 시점으로 다 되돌아가죠. 그럼 리모트는 마찬가지로 리모트도 지워버리고 리모트 새로 만들면 돼요. 리모트 리포지토리로 지우고 어떻게 지우냐면 여기 리모트 리포지토리 세팅 메뉴 들어가서 제일 아래 내려가 보면 딜리트 뭐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고 여기 문구 입력하라는 대로 문구 입력하면 지워져요. 지운 다음에 리모트 리포지토리 지우고 나서 새로 만들어야지. 리모트 리포지토리 처음에 새로 만들듯이 새로 만들어요. 새로 만든 다음에 로컬 리포지토리에서 git 푸시하면 업로드가 되죠. 그럼 로컬 리포지토리 내용 그대로 다시 그대로 올라가요. 그러면 압축했던 시점에 로컬 리포지토리 내용대로 리모트도 지우고 새로 만든 거니까 이것도 복구지. 여러분 구현시험 보다가 딱 이 방법, 여러분 같은 초보는 이 방법이 딱 적절해요. 고수 수준에서 하는 방법은 아니야. 고수는 그냥 살리면 돼요. 고급 명령으로. 근데 그런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모양을 맞추는 고급 명령을 아직 모른다. 그런 초보가 하기에는 이 방법. 그래서 구현시험 볼 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돼. 여기까지는 실수 없이 잘한 것 같다. 그 git 로그 그래프로 그래프 모양을 봐요. 그랬더니 분기하고 병합되고 잘 된 것 같아. 그러면 압축해 두는 거지. 그리고 이어서 하다가 실수했어. 그러면 싹 지우고 처음부터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압축해 뒀던 그 지점부터 다시 하면 되지. 그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구현시험 보다가 망쳤으면 지우고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압축해 둔 게, 백업해 둔 게 압축해 둔 게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싹 지우고 처음부터. 근데 이렇게 압축해 둔 게 있다면 이 방법대로 그 압축해 둔 그 시점부터만 다시 하면 되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구현시험 보다가 중간에 뭔가 내가 실수한 거나 망친 것 같다. 그럼 다시 하세요. 다시 하는 거 말고 어떻게 복구하는 고급 명령은 여러분 수준에서 무리예요. 주의할 점. 근데 이게 고수들이 할 만한 방법은 아닌 게 고수급이 되면 git 리포지토리에 소스 코드만 푸시하는 게 아니라 이슈, 위키 이런 게시판 기능도 사용을 하는데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지워버리면 이 게시판에 적었던 것도 다 날라가. 그런데 앞에 방법으로 복구하면 오로지 소스 코드 커밋만 복구되는 거지 지워진 게시판은 복구가 안 돼요. 이 방법은 여러분 같이 초보 때나 할 만한 방법이에요. 브랜치, 그 다음 8번 브랜치 가지죠, 가지. 브랜치가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로그인 기능 구현을 완료해서 커밋했고 그래서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푸시도 했어. 그 다음에 게시판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까 커밋해서 푸시했던 로그인 기능에 버그가 발견되었으니까 지금 하던 게시판 작업 기능 하던 일 중단하고 일단 그 버그부터 빨리 해결하라고 팀장이 지시를 했어.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메인 화면 구현 커밋, 로그인 화면 구현 커밋, 로그인 서비스 구현 커밋, 여기까지 로그인 기능 구현 완료했어. 그 다음 게시판 화면 구현 커밋까지 했고 아직 완료는 다 못한 상황이야. 그런데 팀장이 그 로그인 기능에 버그 있으니까 그것부터 해결해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게시판 기능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도중 이 소스 코드는 실행은커녕 아직 컴파일러라도 다 해결하지 못해서 뭐 빌드도 안 돼. 컴파일러가 하나. 그러면 이 지금 빌드도 안 되고 컴파일러가 나는 이 소스 코드에서 로그인 기능 테스트 하려면 실행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실행해서 테스트는커녕 컴파일러가 나는 상황이야. 그럼
지금 현재 이 소스 코드에서 버그를 분석하고 해결하고 하기가 힘들죠. 실행도 안 되고 컴파일도 안 되니까. 컴파일 에러만 나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로그인 기능 구현을 완료했던 그 버전, 이 로그인 서비스 구현이 바로 그 커밋이라면, 이 로그인 서비스 구현, 그 커밋, 그 버전의 커밋으로 되돌아가서 그 버전의 커밋 가지고 거기에서 그건 완성한 커밋이니까 그건 거기서 실행해보고 어떤 버그 있는지 테스트하고 버그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게시판 구현 작업 공간을 그대로 놔두고 로그인 디버깅 작업 공간을 새로 열어서 디버깅을 해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이 Git의 고급 기능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니라면은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요 로그인 서비스 구현 그 커밋 꺼내가지고 새로운 폴더 만들어서 거기서 디버깅 하겠지. 그런데 Git을 이용하면 굳이 새로운 프로젝트 디렉토리 또 만들 필요 없어요. Git으로 돼요. 작업 공간을 Git에서 새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게시판 화면 구현하는 그 커밋 이거 놔두고 로그인 서비스 구현 커밋으로 되돌아가서 작업 공간을 새로 열어서 거기서 로그인 버그 해결을 하고 해결 성공했다. 그러면 커밋하고 그다음 되돌아와서 어디로 되돌아오냐면 게시판 구현하는 요 게시판 커밋으로 공간으로 되돌아와야죠. 작업 공간으로. 그래서 게시판 구현도 완료하고 자, 둘 다 완료했으면 병합해야지. 이렇게 병합된 소스는 게시판 구현도 완료됐고 로그인 버그도 해결된 그런 병합이죠. Git으로 이런 시나리오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지, 이게 가지가 분기한 거지. 이 분기한 가지가 바로 브랜치야. 그리고 사실은 메인도 브랜치야. 지금까지 브랜치가 하나였던 거지. 메인 브랜치. 지금까지는 메인 브랜치 하나였지만 새로운 작업 공간 로그인 디버깅을 해야 되겠다. 그럼 로그인 디버그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브랜치명이야. 메인 브랜치 말고 브랜치가 작업 공간이야. 새로운 작업 공간 로그인 디버그 브랜치를 하나 만드는 거죠. 또는 사례 2. 게시판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도중에 자료실 기능을 구현하는 팀원이 구현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 그러면 내가 하던 게시판 구현 작업 잠시 중단하고 자료실 구현 작업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게시판 구현 브랜치는 그대로 놔두고 자료실 구현 브랜치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도와주면 되죠. 도움을 준 후 다시 게시판 브랜치로 되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브랜치들이요. 이 작업 저 작업 브랜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또는 나 혼자도 자료 탐색 기능을 구현하던 중 지금까지 구현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이 떠올랐어. 그래서 지금 구현하던 그 기능 구현을 중단하고 이렇게 구현하는 것보다 새 아이디어대로 구현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까지 구현했던 거 지워버리지 말고 왜냐면 왜 지워버리는 거 안 좋냐면 새 아이디어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 새 아이디어가 좋을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아니네 이것도 문제가 있네 아까 하던 게 더 낫네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지워버리면 안 되지. 지금까지 하던 거 어쨌든 열심히 했으니까 일단 중단 하지만 놔두고 새 아이디어를 새 브랜치에서 따로 새로 만들어서 하다가 성공하면 새 아이디어 브랜치로 그냥 쭉 가면 되고 실패했다. 그럼 아까 중단했던 브랜치로 다시 되돌아오면 아까 중단했던 시점의 코드가 그대로 남아있죠. 이렇게 혼자 이것저것 구현할 때도 브랜치가 있으면 편해요. 자, 그런 게 브랜치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구현 작업마다 브랜치를 따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작업 저 작업 왔다 갔다 작업을 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앞에서 언급한 사례 1, 2, 3 많아요. 그래서
이 작업 저 작업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작업마다 브랜치를 만들어서 이 브랜치 저 브랜치 왔다 갔다 작업을 하면 되지.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작업을 하겠다 하면 메인 브랜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작업 로그인 기능 구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브랜치 만들어서 하는 게 맞아요. 로그인 브랜치를. 마찬가지로 게시판 작업 구현하겠다 하면 게시판 브랜치, 보드 브랜치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작업 브랜치 만들어서 구현 작업을 하다가 성공했어. 자, 이게 성공한 상황이야. 자, 로그인 브랜치를 만들어서 로그인 기능 구현을 했는데 성공했어. 성공했으면 그때 메인 브랜치에 병합하는 거. 그래서 메인 브랜치는 작업하는 브랜치가 아니고 성공한 작업만 병합을 해야 돼요. 메인 브랜치는. 그래서 병합. 근데 지금 그래서 여기서 뭐하고 병합해야 되냐면 로그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하고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을 병합해야 돼. 그런데 그 병합할 두 커밋이 이게 로그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은 로그인 서비스 구현이고 이거고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은 이거죠. 근데 두 병합해야 될 커밋의 관계가 그 조상과 자손의 관계죠. 조상과 자손의 관계. 자, 프로젝트 생성 커밋을 수정해서 만들어진 버전이 즉 커밋이 로그인 서비스 구현 커밋이므로 이게 부모가 아니라 조상. 중간에 뭐가 있으니까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조상이고 프로젝트 생성 커밋이 조상이고 로그인 서비스 구현이 자손이죠. 이렇게 조상 커밋과 자손 커밋을 병합하는 게 바로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에요. 패스트 포워드도 병합이야. 병합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실제로 병합 커밋이 만들어지는 merge가 있고 그다음에 병합이 안 만들어지는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 있는데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 뭐냐? 이거예요. 조상 커밋과 자손 커밋의 병합이 바로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에요. 이거 외우세요. 필기시험에 나와.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 뭐냐? 그러면 조상 커밋, 자손 커밋 병합이라고 적어야 돼요. 조상 커밋과 자손 커밋의 병합이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다. 나와요. 필기시험에. 다음 주 필기시험에 꼭 나와요. 자, 그래서 로그인 브랜치의 작업을 메인 브랜치에 병합하는 것은 이게 before고 이게 after인데 이건 fast forward 병합이에요. 그 다음 게시판 기능 구현도 완료했어. 이 상황이에요. 자, 이제 보드 브랜치도 성공했어. 그래서 메인 브랜치에 병합해야 돼. 이건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은 얘고 보드 브랜치의 최신 커밋은 이거죠. 두 개를 병합해야 되는데 둘은 조상 자손 관계가 아니라 뭐 사촌, 육촌, 형제, 사촌의 관계지. 조상 자손이 아니지. 사촌, 육촌 아니면 삼촌. 삼촌도 조상은 아니야. 그쵸? 할아버지가 조상이고 삼촌은 삼촌이지. 이때는 병합이 정말로 병합이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모이는 병합이 만들어져야 돼. 사촌이든 형제든 삼촌이든 병합을 하면 중간에 병합된 모이는 게 만들어지죠. 이게 병합 중에 대표적인 병합이 이거예요. 이건 진짜로 병합이 일어나는 거죠. 두 커밋이 합쳐져서
합쳐진 새 커밋이 만들어진다. 이게 merge고, 그 다음에 fast forward. 그 다음으로 흔한 게 fast forward 병합. 이렇게 조상 커밋과 자손 커밋을 병합하는 건 뭔가 합칠 필요가 없어. 이건 before, after 달라진 게 메인 브랜치의 그 딱지가 꼬리표가 전진만 했죠. 꼬리 브랜치 레이블이 before 여기 뒤에 있었는데 after 딱 두 그림 비교해 보면 메인이라는 빨간색 꼬리표가 앞으로 전진만 했죠. 그래서 이 병합의 이름이 fast forward 병합이야. 뭐 한 게 없잖아. 빠르잖아. 그래서 fast forward 병합. 그리고 이 병합의 이름이 merge인 게 이건 정말로 merge가 됐지. merge 커밋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merge 커밋이 만들어지다가 merge complete가 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앞에서 외우라고 한 거 git 풀이 뭐 플러스 뭐죠? git 풀. git 패치 플러스 git merge죠. 자, git 패치는 다운로드만 하는 거야. 다운로드 했으면 그 다음에 git merge 병합을 해야 되는데 그 병합은 fast forward 병합일 수도 있고 내가 뭐 만든 게 없어. 그럼 병합할 것도 없지. 그럼 fast forward 병합이죠. 내가 만든 것도 있고 패치된 것도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merge가 일어나야죠. 근데 merge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 그럼 merge complete. 그래서 git 풀 명령의 결과 마지막 한 두세 줄을 읽어보면 fast forward라고 나올 수도 있고 merge라고도 나올 수 있고 merge complete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성공했으면 병합이 성공했으면 이제 저런 그림이 되죠. 이게 여러분 회사 가서 하는 시나리오예요. 이렇게 각자 작업 브랜치 만들어서 쭉 작업하다가 성공했다. 그럼 메인 브랜치에 병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일수록 깃을 훨씬 더 엄격하게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저렇게 작업을 성공한 이후에는 이 사실은 브랜치는 이 빨간색 꼬리표일 뿐이야. 다른 의미 없어요. 브랜치는 빨간색 꼬리표일 뿐이에요. 커밋에 어떤 꼬리표가 이게 뭐다라고 꼬리표 붙인 것밖에 다른 의미가 없어요. 레이블, 브랜치는 레이블이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브랜치를 삭제한다는 건 이게 위가 삭제하기 전 before 그림이고 아래가 브랜치를 삭제한 후 after 그림이에요. before, after 뭐가 달라졌지? 빨간색 꼬리표만 떨어졌지. 그리고 그 꼬리표는 간단한 꼬리표일 뿐이라서 언제든 다시 붙일 수 있어요. 정말로 꼬리표일 뿐이야. 그래서 보통 작업을 성공해서 메인 브랜치에 병합한 이후에는 그 브랜치를 삭제해요. 근데 브랜치를 삭제한다는 말이 before, after 저렇게 빨간색 꼬리표만 떨어지는 거지. 뭐가 실제로 심각하게 삭제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 제거된 꼬리표는 언제든지 간단하게 다시 붙일 수 있고. 그러니 보통 병합한 후에는 바로바로 브랜치 레이블을 제거해 버리죠. 작업 브랜치. 자, 작업은 작업 브랜치를 만들어서 구현을 작업을 해야지 메인 브랜치에서 하는 건 안 돼요. 그 정도의 엄격함은 여러분 팀플 제거할 때도 지켜야 돼. 여러분 팀플 제거할 때도 구현 성공하고 테스트 통과한 브랜치만 메인 브랜치에 병합해야지 메인 브랜치에서 바로 작업하는 팀원이 있으면 뭐라고 못하게 해야죠. 그럼 남들을 방해하는 거야. 왜 방해냐? 메인 브랜치는 언제나 실행 가능하고 안정적인 버전이어야 해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 구현할 때 메인 브랜치에서 출발해야지. 왜냐하면 실행 가능하고 빌드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버전에서
새로운 기능 구현 시작해야지. 근데 어떤 팀원이 메인 브랜치에다가 버그 있어서 막 에러 나는 그 기능을 메인 브랜치에 넣어버렸어. 그러면 그 버그 때문에 뭐 실행을 해볼 수가 없어. 막 자꾸 죽어. 그러면 뭔가 새로운 기능, 그 버그 잡을 때까지 뭔가 새로운 기능 구현 못하죠.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그 버그 해결을 전담할 텐데 그 사람이 버그 해결을 할 때까지 팀원들은 실행 못 해보는 거지. 자꾸 죽으니까. 이건 방해죠. 그래서 새로운 기능 구현 시작할 때 언제나 실행 가능하고 빌드 가능하고 안정적인 메인 브랜치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꼭 구현 작업이 성공한 후에만 팀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메인 브랜치에 병합한다. 회사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절차고 지켜야 되고 내 생각에 여러분 팀 프로젝트도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구현하던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새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면 새 브랜치를 만들어서 지금 작업하던 브랜치 놔두고 새 브랜치 만들어서 새 작업하면 되고 새 브랜치 작업이 성공하면 그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에 병합하고 중단했던 브랜치로 돌아가서 중단했던 작업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회사 가면 이 작업 브랜치에서 작업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이것도 기본이고 그 다음 뭐도 기본이냐면 성공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메인 브랜치에 병합 못하고 그 팀장의 승인 아니면 다른 사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메인 브랜치에 병합해야지 내 마음대로 못해요 회사는. 그래서 뭐 팀원의 승인을 받고 메인 브랜치에 병합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 학생들 팀 프로젝트에 엄격할 필요까지는 그 정도는 좀 너무 엄격하지. 그렇지만 작업 브랜치, 메인 브랜치 구별하는 건 학생들 팀 프로젝트도 해야 된다. 메인 브랜치. 이게 디폴트 브랜치죠. 그래서 Git 리포지토리 만들자마자 메인 브랜치는 기본적으로 하나 있죠. 그 한 3년, 4년 전에는 기본 브랜치 이름이 마스터였어요. 그래서 그 여전히 그 기본 브랜치 만들자마자 메인 브랜치가 아니라 마스터 브랜치라고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까 말했듯이 브랜치는 이름표, 꼬리표, 이름 꼬리표일 뿐이야. 그래서 브랜치 이름 바꾸는 건 이 꼬리표에 적힌 이름만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치 이름 바꾸는 건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이 가방에 꼬리표 딱 붙고 거기에 뭐 홍길동 거라고 적혀 있는데 그 홍길동 지우고 임꺽정이라고 쓰면 가방 자체는 똑같은 가방이지. 그래서 브랜치 이름이 마스터인데 메인으로 바꾸는 거 그냥 꼬리표에 있는 MAIN 알파벳만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고 그 명령이 git branch 옵션이 대문자 M인가? 맞아? 이건 나도 기억이 안 난다.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 아니라서. 소문자 M이구나. 대문자 M이 아니고 소문자 M. 자, 이렇게 하면 현재 브랜치 이름이 요 새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마스터 현재 브랜치 이름이 마스터다. 그럼 저 명령으로 메인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냥 알파벳 철자 바꾸는 것 뿐이라서 뭐 별 심각한 작업 아니에요. 여기다 적자.
현재 작업 브랜치. 현재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 브랜치, 이게 현재 브랜치고, 그게 거기에 헤드라고 붙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작업하고 있다. 헤드. 자, 이 명령 외우세요. 브랜치 만들기. git 브랜치예요. 그다음에 하고 브랜치 이름 적어주면 브랜치가 만들어지고, 브랜치 목록 보기. 그냥 git 브랜치 하면 브랜치 이름 목록이 쭉 나와요. 그다음 브랜치 전환하기. 이게 옛날 명령이 git checkout인데 나는 이때부터 써가지고 checkout이 익숙해. git checkout. 근데 요즘 새 명령은 git switch라는 명령이 새로 생겼더라고. 요즘이 아니라 몇 년 전에. git switch도 똑같이 브랜치 전환 명령이에요. 나는 옛날부터 git checkout 명령을 썼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그냥 git checkout으로 할 거예요. 이 브랜치 저 브랜치 왔다 갔다 전환할 수 있는데 그게 git checkout 브랜치 이름. 그러면 이 브랜치 이름의 브랜치가 현재 작업 브랜치로 checkout 꺼내져요. 단 modified 상태의 파일이 있으면 modified 상태의 파일이 뭐죠? 커밋 대상인데 수정됐고 아직 커밋 안 됐고 그거죠. 그러면 브랜치 전환 실패하고 에러가 나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 잘 보면 수정된 파일이 있으니까 커밋부터 해라 라고 떠요. 힌트가. 그래서 언제나 체크아웃 하기 전에 일단 임시 커밋이라도 커밋한 후에 체크아웃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되돌아올 수 있지. 만약에 커밋 안 하고 강제로 체크아웃 해버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커밋 안 하고 F 옵션 주면 될 거야. 대시 F 주면 그냥 modified 상태가 있어도 그냥 강제로 체크아웃 다른 브랜치로 전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경우는 되돌아왔을 때 그 modified 상태의 파일은 날아간 거지. 커밋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브랜치 만드는 명령이 이거였죠. git 브랜치 이름. 만들고 나서 전환하는 명령이 git checkout. 만들고 전환하려면 명령을 2개 쳐야 돼. 귀찮아. 그래서 로그인 브랜치를 만들겠다. 그럼 git 브랜치 로그인. 그 다음에 만들고 나서 전환하겠다. 그럼 git checkout 로그인. 명령 2개가 필요해. 귀찮지? 한 방에 안 되느냐? 한 방에 돼요. 이게 이거예요. git checkout -b 브랜치 이름. 이러면 만들고 나서 바로 전환까지 돼요. 그래서 실제 내가 사용할 때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써요. 그래서 이미 있는 브랜치로 전환을 한다. 그럼 그냥 git checkout 브랜치 이름이고, 없고 새로 만들면서 전환하겠다. 그럼 git checkout -b 브랜치 이름이고. 둘 중에 하나지. 그 다음 그 브랜치에서 구현 작업이 성공했으면 예를 들어 issue1 브랜치에서 구현 작업이 성공했어요. 그러면 메인 브랜치에 병합을 해야 되겠지? 병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메인 브랜치로 먼저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git checkout 메인이죠. 그리고 git merge, 아까 git merge라는 명령이 있다고 했죠. 이게 병합한 명령이야. git merge하고 브랜치 이름. 이 명령의 뜻이 요 브랜치의 최신 커밋을 가져다가 현재 브랜치에 병합해라예요. 그래서 메인 병합은 가져오는 병합이야. 밀어 넣어주는 병합이 아니라. 그래서 병합 결과가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현재 브랜치에 만들어져요. 또 병합 결과를 메인 브랜치에 만들 거라면 git checkout 메인에서 git merge 해야 돼요. 이거 외워두세요. 필기시험에서 어느 브랜치하고 병합해서 결과를 어느 브랜치에 넣는 명령은 뭐냐? 라고 필기시험 문제가 나오면 요거 2개 적어야 돼. 그 merge 하다가 conflict 발생할 수 있죠. merge의 결과는 셋 중에 하나야. merge 성공. 아니면
조상 커밋과 자손 커밋의 merge니까 fast forward 아니면 merge conflict 셋 중에 하나죠. 그 git 풀 결과랑 똑같아. git 패치는 네트워크 장애 아니면 git 패치는 실패 안 해. git 패치 명령은 거의 실패 안 해요. 네트워크 장애 요즘 잘 안 나잖아. 근데 git merge는 git merge의 결과가 merge 커밋이 만들어지던가 fast forward이던가 merge complete이던가 셋 중에 하나죠. 외우세요. 이 git merge 명령의 결과 이자 git pull 명령의 결과 똑같은 얘기죠. fast forward 병합이 이루어지던가 merge commit이 만들어지던가 merge complete가 발생하던가 셋 중에 하나 외우기 바래요. 필기시험에 나오니까. 자, 이슈원 브랜치와 메인 브랜치의 병합 결과를 메인 브랜치에 만들어야 된다면 이거죠. git checkout main, git merge 이슈원. 그럼 이슈원 브랜치를 가져와서 메인 브랜치의 병합을 커밋하죠. 근데 병합 결과를 이슈원 브랜치에 만들 거라면 git checkout 이슈원, git merge main이죠. 이러면 merge 브랜치의 최신 커밋을 가져와서 이슈원 브랜치의 병합에서 병합 커밋을 만들죠. 이해되죠? 필기시험에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써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자, 브랜치 삭제. git 브랜치 -d 브랜치. 아까 말했듯이 이름 꼬리표만 삭제되는 거지. 뭐 커밋들이 삭제된다거나 뭐 심각한 거 없어요. 그리고 브랜치 이름은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필요 없어진 브랜치는 바로바로 삭제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필요하면 또 만들면 되니까. 자, 지금 10분 쉽시다. 58분까지. 자, 자, git 테스트 3 프로젝트 생성. 아, 참, 구현시험 볼 때 자바 문법에 오류 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뭐 이게 자바 수업이 아니니까. 아, git 실습 다음 주 시험 볼 때 자바 문법 오류는 상관없다. git만 정확히 하면 돼요. 로컬 리포지토리 만들기. 얘는 아직 git 테스트 2에 있으니까 얘를 닫고 여기서 다시
git test 3 프로젝트에서 git bash 쉘을 새로 열어야죠. 그러면 git test 3 맞고 git init 하고 나서 자, 그냥 프로젝트를 클로즈 했다가 더블 클릭해서 다시 열면 이렇게 메인이라고 브랜치 이름이 나오죠. git을 인식을 하죠. 만약에 간혹 프로젝트 닫았다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클로즈 했다가 다시 열었는데도 git을 인식 못하고 브랜치 이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어요. 그 경우는 그냥 스프링 툴 스위트 이클립스 종료했다가 다시 재시작하면 돼요. 그 경우는 인식해요. 그 다음에 .git ignore 파일 생성. 그 다음에 최초 커밋. 그 다음에 remote repository 생성. 아, 이미 있구나. 나는 이미 지난학기에 만든 게 있어서 삭제부터 해야 되고. 여기 git 브랜치명 바꾸는 명령이 그치 내 기억이 맞네. 대문자는 맞잖아. 근데 아까 블로그 검색했을 때 왜 소문자 M으로 나왔지? 둘 다 되나? 여기 이 브랜치 이름 바꾸는 명령이에요. 자, 아무튼 이 명령을 그 로컬에서 이 명령을 실행을 해야죠. 그래야 자, 이 명령 git
remote add origin 이게 바로 그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등록하는 명령이고 등록 리모트 리포지토리 URL 등록 그 다음에 요 명령이 이제 이 각각의 명령의 의미를 좀 여러분이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git remote add 이건 URL만 등록한 거야. 즉 별명 등록이죠. 쉽게 말해 오리진이라는 별명과 이 오리진이라는 별명이 이 리모트 리포지토리 URL이다. 별명하고 URL만 등록한 거예요. 딱 그 정도 의미밖에 없어요. 별명하고 URL 등록. 그 다음에 요 명령이 사실은 이 메인 브랜치를 오리진 리모트 리포지토리하고 연결하면서 업로드까지 하는 게 git push예요. 이게 처음에 업로드할 때 요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대시 U가 업스트림이란 얘기예요. 업스트림 올릴 때 오리진에 올려라라고 등록한 거죠. 이 등록이 필요해요. 브랜치별로. 아무튼 어떤 처음으로 푸시할 때는 이렇게 대시 U 오리진 이게 꼭 필요하죠. 자, 이렇게 git 테스트 3 프로젝트 만들어서 최초 커밋을 리모트에 올렸고, 최초 커밋 올라간 상태에서, 자, 이제 진지하게 작업을 합시다. 프로젝트 처음 만들어서 올렸고, 그 다음, 퀵소트 구현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작업할 때 이렇게 작업 브랜치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은데, 자, 이클립스에서 브랜치 전환하는 메뉴가 있어요. 스위치 2. 풀제기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팀 스위치 2 하고 여기서 브랜치 이름을 골라주거나 지금 메인 브랜치밖에 없지. 고를 게 없지. 새로 만들려면은 뉴 브랜치라고 이걸 하거나 이게 지금 여기서 스위치 2에서 뉴 브랜치를 만들어서 바로 전환할 수도 있고 이미 있는 브랜치면 그냥 선택만 해서 전환할 수도 있고 브랜치 전환 메뉴예요. 뉴 브랜치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클립스에서 브랜치를 만들 때는 꼭 첫 번째 1번 소스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 소스 자, 브랜치가 어디에서부터 분기해서 나갈 거냐? 메인 브랜치에서 분기해 나가야지. 꼭 메인 브랜치에서 분기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소스를 꼭 확인하고 소스가 메인이 아니면 여기 옆에 셀렉트 눌러서 메인을 골라줘야 돼요. 그럼 브랜치를 가지고 실습시험 브랜치 기능까지 실습시험은 이번이 아니고 다음 실습시험인데 그게 8주차죠. 다음 3주 후에 그때 꼭 브랜치 만들 때 소스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브랜치 네임, 퀵소트. 그 다음 3번. Configure upstream for push and pull. 이 upstream. 이게 이 말이에요.
아까 최초 푸시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요거 이 U가 업스트림의 약자야. 업스트림을 설정하는 거예요. 최초 올리고 내리고 보통 올릴 때 하지. 최초 올릴 때 저렇게 업스트림이 어디다. 그래서 업스트림 그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그 별명 에얼리어스를 저렇게 대시 U가 업스트림이야. 업스트림을 지정해 줘요. 그런데 이클립스에서 여기 브랜치를 만들면서 그 업스트림 설정까지 여기 체크해가지고 한 방에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있다는 것만 알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거 체크하고 아니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오케이 피니쉬. 아, 3번. 이거 작업 브랜치를 리모트에 푸시할 건가? 이게 메인 브랜치는 당연히 리모트에 있어야 되고, 리모트랑 메인 브랜치는 당연히 동기화되어야 돼요. 메인 브랜치는. 그런데 작업 브랜치도 리모트에다가 올리고 내리고 할 건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래서 나 혼자 작업하는 작업 브랜치다. 그러면 굳이 리모트에 올릴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작업하는 작업 브랜치라면. 그런데 팀 동료와 같이 작업하는 브랜치거나 아니면 같이 작업은 안 하더라도 사수한테 보여줘야 돼. 왜? 똑바로 하고 있다는 거 그 사수가 감시하고 내가 코딩하는 거 사수가 보려고 올려라. 근데 아직 똑바로 구현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메인 브랜치의 병합을 먼저 하면 안 되지. 작업 브랜치를 올려서 사수가 내가 올린 작업 브랜치를 리모트에 올린 작업 브랜치를 사수가 이렇게 검토하고 잘했네. 잘했으니까 메인 브랜치에 병합해. 자, 그럴 때는 올려야죠. 그러니까 팀원들하고 같이 작업해야 되는 작업 브랜치라면은 리모트에 올려서 공유해야 되고 같이 작업 안 하더라도 사수한테 보여줘서 사수가 검토하고 오케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리모트에 올려서 사수가 올려야 사수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 혼자 작업하는 브랜치고 그냥 메인 브랜치에 병합할 때도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여러분 팀 프로젝트이 그렇지 대부분. 여러분 팀 프로젝트 정도는 사수 이런 거 없어서 각자 메인 브랜치에 병합하지 누가 뭐 승인하고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야. 그 경우는 작업 브랜치를 리모트에 올릴 필요 없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여기 보다시피 여기에 그 현재 브랜치 이름이 이클립스에서 여기에 보여요. 이클립스 여기에 보이고 이게 막 제대로 안 보이면 아까처럼 프로젝트 닫았다가 다시 열면 제대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터미널은 실시간 업데이트 한 번 출력된 건 업데이트가 안 돼. 터미널은. 그래서 엔터를 한 번 더 치면 그러면 여기 퀵소트라고 터미널에서는 엔터 한 번 치면 현재 브랜치 이름이 실시간으로 나와요. 이건 이거에 출력될 당시는 메인 브랜치가 현재 브랜치였고 지금은 퀵소트로 바뀐 거죠. 자, 퀵소트 브랜치를 만들었고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 자, 보세요. 터미널에서 git log -grep
다시 데이트 오 하면 커밋이 하나지 참. 여기 봐봐. 지금 커밋이 하나 있고 최초 커밋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메인 브랜치이면서 동시에 방금 만든 퀵소트 브랜치예요. 그러니까 그 방금 그 이클립스에서 요 화면에서 퀵소트라는 브랜치를 방금 만들었죠. 방금 만들었고 그럼 이 브랜치 이 방금 여기서 만드는 브랜치는 어디에 이 브랜치라는 건 그냥 어떤 커밋에 붙는 꼬리표일 뿐이야. 그러면 지금 퀵소트라는 이름의 브랜치 이름표가 어디에 붙냐면 1번 그게 소스예요. 지금 1번에 메인이라고 나와 있죠.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에 퀵소트라는 꼬리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 누구냐면 뭐 커밋 하나니까 이게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지. 여기에 퀵소트라는 꼬리표도 여기 연두색이 브랜치 네임 꼬리표인데 메인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퀵소트도 붙어 있죠. 그래서 커밋 하나에 꼬리표가 여러 개 붙어도 돼. 꼬리표는 꼬리표일 뿐이야. 예를 들어 가방에 이름표가 홍길동 이름표도 붙어 있고 임꺽정 이름표도 붙어 있고 이름표 여러 개 붙인다고 뭐 가방이 달라지는 거 없잖아. 브랜치 네임은 그냥 꼬리표일 뿐이에요. 그 여행 가방에 이렇게 붙이잖아 뭐 태그 그거일 뿐이야. 실제 내용은 가방이지. 꼬리표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죠. 자, 지금은 플로트.자바를 이렇게 수정을 하고 지금 아직 파티션 메소드를 구현 안 해서 컴파일 에라 빨간색 밑줄이 그어질 거예요. 지금 소스.자바를 막 수정하고 있는 와중이야. 아직 수정 다 끝내지도 못했어. 구현하고 있는 중간이야. 구현하고 있는 중간이라 이렇게 컴파일러라고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파티션 메소드 막 구현하고 있는 중간이야. 그런데 팀장이 혹은 뭐 사수가 야 지금 하던 거 일단 잠깐 중지하고 저것부터 해라고 메인.자바의 랜덤 데이터 생성 기능부터 빨리 구현해 이거 급해 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지시 받았은 게 받은 대로 해야지. 그런데 퀵소트 브랜치는 지금 뭐 실행은커녕 지금 이렇게 컴파일러가 나고 있어요. 빨간색 밑줄. 여기서 뭐 랜덤 데이터 생성 기능 구현하면 당연히 실행도 못 해보죠. 컴파일러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새 브랜치 만들어서 랜덤 데이터 기능 구현할 랜덤 데이터 브랜치 만들어서 거기서 새 랜덤 데이터 생성 기능을 구현해야 되겠지. 브랜치를 만들 때는 아까 메인 브랜치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임시 커밋이라도 해야 돼. 임시 커밋 안 하면 지금 수정하던 거 다 날라가. 그래서 현재 구현하던 것을 다 구현했다면 제대로 된 커밋이지만 아직 구현하던 중간이고 아직 완성 못했어. 그러면 임시 커밋이지. 어쨌든 임시 커밋이든 완성 커밋이든 커밋을 하고 다른 브랜치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퀵소트 구현 중 뭐 파티션 메소드 구현해야 함 뭐 이 정도 메시지로 임시 커밋을 합시다. 임시 커밋이라고 해서 뭐 커밋하는 방법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내용이 임시 커밋이라는 거지 커밋하는 방법은 똑같아. 자, 그럼 이런 상황이에요.
방금 임시 커밋 했지. 퀵소트 구현 중이라는 임시 커밋이 만들어졌고, 어디에 만들어졌냐면 현재 브랜치에 만들어져요. 지금 현재 브랜치가 어디냐면은 현재 브랜치 이름이 여기 나오죠. 퀵소트 브랜치에서 내가 방금 커밋을 했지. 그러면 커밋을 했으니까 퀵소트 구현 중 커밋, 아이쿠 왜 이래. 퀵소트 구현 중 커밋이 만들어졌고, 이 커밋이 어느 브랜치에 만들어졌냐면 퀵소트 브랜치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퀵소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은 얘야. 그리고 메인 브랜치에 만든 게 아니지. 그래서 메인 브랜치는 레이블은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죠. 왜냐면 방금 만든 퀵소트 구현 중 이 커밋은 퀵소트 브랜치에만 속하니까. 자, 이렇게 어떤 브랜치에서 새 커밋을 만들면 새 커밋이 앞에 만들어지고 현재 브랜치 레이블이 그 새 커밋으로 이동해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헤드고. 자, 이 그림을 비포 애프터 이해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로그로도 봅시다. 로그에는 어떻게 출력이 됐는지. 자, 그림하고 똑같죠? 메인 브랜치는 여기 있고 퀵소트 브랜치만 퀵소트 브랜치 레이블만 전진했죠. 새로 만들어진 방금 새로 만든 커밋으로. 자, 이제 랜덤 데이터 생성 작업 브랜치를 만들어야지. 방금 임시 커밋 했으니까 이제 다른 브랜치로 전환해도 돼요. 이제 임시 커밋 했으니까. 뉴 브랜치. 그다음에 이거 실수. 자, 여기 언제나 브랜치를 만들 때는 현재 내가 지금 어느 브랜치에 있는지 이 소스 브랜치를 확인해야 돼요. 소스 브랜치가 다른 작업 브랜치인 이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새 브랜치는 언제나 메인 브랜치에서 분기해야 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여기 소스 브랜치가 메인 브랜치가 아니면 셀렉트를 눌러서 메인 브랜치를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스를 언제나 이렇게 메인 브랜치를 골라줘야 돼요. 랜덤 데이터라는 브랜치 이름 입력하고 피니쉬. (1번) 언제나 메인 브랜치에서 새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에서 분기해서 새 브랜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git 로그를 다시 봅시다. 이렇게 됐네. 자, 왜 이렇게 됐냐면 아까 랜덤 데이터 브랜치를 어디에서 분기해서 새로 만들었냐면 메인 브랜치에서 분기해서 만들었죠. 그 말은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에 랜덤 데이터 브랜치가 브랜치 레이블이 붙게 돼요. 그게 어디냐면 최초 커밋이지. 즉, 요 그림으로 갑시다. 지금 리포지토리에는 로컬 리포지토리에 두 개의 커밋이 있는데 랜덤 데이터 브랜치를 어디다 만들 거냐면 여기다 만드는 게 아니라 퀵소트 브랜치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메인 브랜치에서 만들 거야. 그래서 랜덤 데이터 브랜치 레이블이 여기에 붙게 돼요. 여기에.
그 그림도 그렸으면 좋았을 걸. 아무튼 랜덤 데이터 브랜치 레이블이 여기 메인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자, 근데 여기 지금 커밋이 두 개인데 하나밖에 안 나왔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git 로그는 현재 내가 있는 그 브랜치의 최신 커밋과 그거 아래로만 보여주지 그거 위로는 안 보여줘요. 지금 현재 내가 어느 브랜치에 있냐면 방금 랜덤 데이터 브랜치 만들고 랜덤 데이터 브랜치로 전환까지 되어 있죠. 여기 현재 내가 지금 랜덤 데이터 브랜치에 있어요. 그러면 git 로그 명령은 내가 있는 브랜치의 최신 커밋과 그 아래로만 보여주지 위나 옆은 안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랜덤 데이터 브랜치 레이블이 지금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이거 아래로만 보여주고 이거 위는 안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위나 옆도 보고 싶다. 그게 대시 레프로그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도 보여줘. 대시 레프로그. 자, 그래서 커밋은 두 개 있고, 그러니까 지금 레프로그를 붙이면, 대시 레프로그를 붙이면 모든 커밋을 다 보여줘요. 대시 레프로그를 붙이면. 그리고 기본으로는 대시 레프로그를 안 붙여주면은 내가 현재 있는 그 브랜치 최신 커밋과 그 아래로, 그 아래가 조상 커밋들이지. 조상 커밋들만 보여줘. 자, 그래서 레프로그를 붙였더니 커밋을 다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있냐면 그게 헤드예요. 나는 여기 있어요. 랜덤 데이터 브랜치에 있고 그게 지금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에 방금 랜덤 데이터 브랜치 꼬리표가 붙은 거예요. 꼬리표가. 꼬리표만 새로 붙었어. 그리고 퀵소트 브랜치도 있고 퀵소트 브랜치는 저쪽 저 위 커밋에 붙어 있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지. 구현 작업을. 메인.자바에 여기다가 바로 랜덤 데이터를 생성하는 create array 메소드를 main.java에 이렇게 구현을 할 거고 구현을 하고 자, commit 랜덤 데이터 생성 commit 하면 자, 로그를 다시 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요 그림부터 먼저 보죠. 이렇게 됐죠. 아까 랜덤 데이터 이 꼬리표가 여기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기해서 원래 붙었던 곳에서 분기해서 새 커밋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만약에 랜덤 데이터 레이블을 브랜치를 여기에다가 만들었다면 여기에서 앞으로 나갔겠지. 그러면 이렇게 한 줄이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랜덤 데이터 브랜치가 아까 여기 있었죠. 최초 커밋에 있다가 새 커밋 만드니까 이렇게 분기해야지. 자,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 이렇게 분기가 됐는지. 랜덤 데이터 레이블이 최초 커밋에 있다가 이렇게 새 커밋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분기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건 조금 알아보기 좀 그런데 자, 최초 커밋이 있고 최초 커밋에서 이렇게 막대기를 잘 따라가 봐요. 잘 따라가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분기해서 퀵소트 구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쪽까지로 이 막대기 하나하나가 가지야. 이게 지금 분기예요. 텍스트로 가지를 그리니까 이렇게 조그만하게 분기를 그릴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분기해서 퀵소드 브랜치, 그 다음에 이쪽으로 분기해가지고 랜덤 데이터 브랜치. 그래서 두 개가 벌어진 두 분기다라고 여기서 그래프로 해서 여기서 볼 수도 있죠. 자, 이제 메인 브랜치의 병합. 자, 랜덤 데이터 생성 기능 구현해서 완성했어. 잘했어. 자, 이제 성공했으니까 병합해야죠. 병합을 어떻게 하지? 메인 브랜치로 전환해야죠. 왜냐하면 병합은 가져오는 병합이니까. 그래서 병합 결과가 이제 메인 브랜치에 병합할 거라면 그럼 메인 브랜치로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메인 브랜치로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병합 결과가 메인 브랜치에 소속돼야 되니까. 그 병합 결과가 소속돼야 되는 브랜치로 전환해서 가져오는 병합이야, 병합은. 그런 병합. 자, merge를 이렇게 메뉴로 할 수도 있어요. 자, merge 하면. 자, 여기서 가져올 브랜치. 병합은 가져와서 현재 브랜치에 병합을 해요. 그래서 가져올 브랜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랜덤 데이터 브랜치지. 자, 랜덤 데이터 브랜치의 최신 커밋을 가져와서 어디다 병합하냐면 현재 브랜치에. 현재 브랜치가 어디냐면은 여기 나오죠. 여기 현재 브랜치 메인이라고 나오죠. 랜덤 데이터 생성 브랜치를 가져와서 현재 브랜치인 메인 브랜치에 병합을 해서 병합 결과가 현재 브랜치에 만들어져요. 자, merge 누르면 되고. 자, merge result. merge result는 뭐라고 그랬죠? fast forward 아니면 merge commit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fast forward일 수도 있고 merge complete가 될 수도 있고 셋 중에 하나라고 했죠. 이 화면에 그 셋 중에 하나 메시지가 보여야 돼. 자, 이 경우는 fast forward 병합이에요. 왜 fast forward 병합이냐면 지금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하고 랜덤 데이터 브랜치의 최신 커밋을 병합하는 건데 두 커밋이 조상 자손 관계잖아. 조상 자손 커밋을 병합하는 건 fast forward 병합이죠. 그래서 before가 그랬고 after가 밑에 이게 before 병합 전, 병합 후 최초 커밋이 조상 커밋이고 랜덤 데이터가 자손 커밋이고 그래서 조상 커밋과 자손 커밋의 병합은 그냥 레이블이 전진만 하면 돼요. 그래서 메인 레이블이 전진만 했지 딴 거 아무것도 없죠. 이게 바로 패스트 포워드 병합. 자, 패스트 포워드 병합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 바로 앞 페이지 여기에 설명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수정 작업의 결과 커밋을 병합하면 이 그림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원본이고 A 학생은 이렇게 수정해서 커밋했고 B 학생은 이렇게 수정해서 커밋했어. 자, 두 학생이 작업한 결과를 병합해야 돼. 그러면 병합 커밋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이게 merge 커밋이 만들어지는 병합인데 자, fast forward 병합은 자, 이게 원본이고 A 작업이 이렇게 수정해서 커밋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아서 B 학생이 이렇게 수정해서 커밋했어. 자, 그러면 원본과 수정 B를 수정 A하고 수정 B를 병합하는 건 뭐야? 그 결과가 그냥 수정 B지.
왜냐면 수정 A하고 수정 B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게 3라는 것만 추가된 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걸 합치면 그냥 수정 B지. 그래서 조상 커밋과 자손 커밋의 병합 결과는 그냥 자손 커밋이야. 뭐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아래. 위에는 수정 A하고 수정 B를 병합하면은 저렇게 병합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지만 아래는 새로 만들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병합 결과가 그냥 수정 B 그 자손이야. 이게 바로 베스트포드 병합이다. 잘 이해하기 바래요. 그래서 이클립스에도 여기 fast forward 병합이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떴고, 오케이. 그 다음에 git push. 오케이, 푸시 성공했고. 그 git 명령할 때 꼭 현재 브랜치가 어딘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메인 브랜치에 병합한 다음에 메인 브랜치를 푸시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느 브랜치에서 푸시하는 건가? 메인 브랜치에서 병합한 다음에 메인 브랜치를 푸시하는 거지. 특히 푸시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봐. 왜냐면 로컬 리포지토리 망치는 건 나 혼자 어떻게 좀 고민하고 해결하면 되지만 그 망친 결과를 리모트에 올려버리면 회사라면 사고가 난 거야, 이제. 사수나 팀장한테 혼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푸시하기 전에는 꼭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로컬 리포지토리는 나 혼자 내 노트북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만 리모트는 나 혼자 해결 못 해. 그 GitHub 가서 여기 코드 탭에서 여기 눌러보면 커밋 목록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GitHub 가서 여기 to commit 코드 탭에서 여기 to commit 여기 눌러보면 커밋 목록을 볼 수 있고 여기서 또 여기 옆에 커밋 해시를 눌러보면 이게 커밋 해시죠. 그러면 이렇게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면 before, after 어떻게 수정됐는지. 왼쪽이 before, 오른쪽이 after. 어떻게 수정됐는지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다시 백 한 다음에 이 커밋 해시가 아니라 그 오른쪽 이걸 뭐라고 그러지? 괄호 열었다 닫았다 그 마름모라고 해야 되나? 마름모 꼴 요걸 클릭하면은 before, after가 아니라 그 커밋 그 상태의 소스 코드를 브라우징 할 수 있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다시 여기로 가서 최초 커밋 상태의 소스 코드가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 마름모를 클릭하면 그럼 여기 이 상태가 지금 최초 커밋 상태야. 그래서 여기 소스 들어가서 여기서 지금 보는 소스는 다 최신 버전이 아니고 최초 커밋 그 버전의 소스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이 커밋 해시를 클릭하면 비포 애프터 비교해서 보여주고 오른쪽 이 마름모를 클릭하면은 그 커밋 상태 소스 코드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게 해주고. 자, 이것도 잘 봐요. 지금 여기 git test 3에 커밋 두 개가 올라가 있죠. 커밋 두 개가 올라가 있고 이게 브랜치야. 브랜치 눌러봐도 메인 브랜치밖에 없지. 왜냐면 git push는 현재 브랜치를 올리는 거지. 다 올리는 게 아니에요. git push는 현재 브랜치만 올려요. 현재 내가 있는 브랜치에서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git push할 때 내가 어느 브랜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푸시해야 돼. 그래서 아까 여기서 푸시할 때
여기서 푸시할 때 메인 브랜치에서 git 푸시했죠. 그럼 메인 브랜치에 있는 커밋만 올라가. 메인 브랜치에 있는 커밋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메인 브랜치가 이거죠. 메인 브랜치에 있는 커밋이 얘하고 얘예요. 이게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 그다음에 그거의 조상. 이 두 개의 커밋만 올라갔어요. 얘는 안 올라가. 왜? git 푸시 명령이 그래요. git 푸시 명령이 현재 브랜치에 있는 커밋만 올려요. 다른 브랜치의 건 안 올려. git 푸시가. 그래서 퀵소트 브랜치의 커밋은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퀵소트는 로컬 브랜치야. 메인에 없어. 리모트에 없어. 로컬 브랜치. 여기 GitHub에서 눌러보면 여기에 보이는 브랜치가 리모트 브랜치예요. 근데 지금 리모트에는 메인밖에 없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한 5분 정도 실습하고 마칩시다.